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략적 브랜드 관리의 핵심인 소비자의 마음을 탐험해 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운동화 중에서 나이키를 고르고 갈증이 날 때 특정 생수 브랜드를 집어들까요? 이번 장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브랜드가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브랜드가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복잡한 뇌 회로를 단축해주는 인지적 등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4가지 목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것입니다. 둘째, 노벨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과 만족화 개념을 통해 인간 인지의 한계를 공부합니다. 셋째, 우리 뇌가 사용하는 지름길인 휴리스틱이 브랜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인 지각된 위험을 브랜드가 어떻게 제거해주는지 그 경제적 가치를 학습하겠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선택의 과부하라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결정장애가 생기고 선택한 후에도 다른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기회비용에 대한 미련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만 가지 품목 앞에서 소비자는 압도당합니다. 이때 브랜드는 수많은 정보의 소음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강력한 필터이자 안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해왔습니다. 이 가상의 인간은 시장의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컴퓨터 같은 연산 능력으로 자신의 효용을 0.01%라도 높이기 위해 끝없이 계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유 한 팩을 사기 위해 모든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제조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지 에너지와 시간은 물리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벽한 합리성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인지적 한계 안에서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제한적 합리성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하는 데 드는 시간, 비교하는 데 드는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소비자는 모든 대안을 전수조사하는 대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려 노력합니다. 브랜드는 바로 이 정보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경제적 도구가 됩니다. 의사결정 전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대안을 비교해 최고를 찾는 최적화와 내 기준만 통과하면 바로 결정하는 만족화입니다. 최적화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뇌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따라서 영리한 소비자는 만족화 전략을 취합니다. 이 브랜드라면 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거야 라는 확신만 있다면 탐색을 멈추는 것이죠. 브랜드는 소비자가 이 만족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신뢰의 보증서이자 결정적 기준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생각을 아끼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려 하죠. 복잡한 성분 분석표를 읽는 대신 익숙한 로고를 보고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방대한 속성 정보를 하나의 기호로 압축하여 소비자가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습니다.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의 사고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누었습니다.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르며 감정적인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반면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느리며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분석 장치입니다. 브랜드가 강력할수록 소비자는 피곤한 시스템 1을 끄고 시스템 2를 통해 그냥 이게 좋네 라고 즉각 결정하게 됩니다. 마케팅의 진정한 승부는 소비자가 시스템 1을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관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마주했을 때 고민이나 분석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는 피곤한 과정을 생략하고 로고를 보는 순간 무의식적인 확신과 호감을 느끼게 유도하는 힘. 그것이 바로 강력한 브랜드 자산의 본질입니다. 소비자가 이건 왜 좋을까? 라고 질문하게 하지 말고 역시 이 브랜드지 라고 감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지적 마찰이 없는 부드러운 선택을 설계하십시오. 소비자는 복잡한 판단 상황에서 휴리스틱이라는 심리적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이는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꽤 잘 들어맞는 어림짐작의 기술입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휴리스틱이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 가격이 비싼데? 같은 단순한 단서들이 결정을 지배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마케팅 현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4대 휴리스틱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브랜드 전략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싼 것이 죗값을 한다는 가격 품질 휴리스틱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품질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고관여 제품군, 예를 들어 와인이나 보석, 명품 가방을 고를 때 가격을 품질의 보증수표로 활용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오히려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가격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증명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소비자의 뇌 속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확정짓는 심리적 닷, 앵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우수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광고비를 들여 TOMA, 최초 상기 인지도를 확보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장에 들어갔을 때 눈에 띄거나 어제 광고에서 본 익숙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뇌에서 이게 요즘 대세네, 안전하겠어 라는 신뢰로 즉각 전환됩니다. 익숙함이 곧 선호도가 되는 인지적 편향을 브랜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니까 좋다는 감정 휴리스틱입니다. 논리적인 비교보다 기분이 판단을 앞지르는 현상이죠. 특정 브랜드의 강력한 호감을 느끼면 소비자는 그 브랜드의 단점조차 인간적이다 혹은 미니멀하다며 장점으로 승화시킵니다. 애플의 팬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감정 휴리스틱이 작동하면 경쟁사의 논리적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브랜드 관리는 결국 차가운 데이터의 비교가 아니라 소비자의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의 싹을 틔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어떤 대상이 특정 범주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하는 경향입니다. 독일산 가전제품이라 하면 우리는 써보지 않아도 정밀함과 내구성을 떠올립니다. 프랑스 향수라면 우아함과 예술성을 기대하죠. 브랜드가 특정 국가나 카테고리의 이미지를 대표할 때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를 원산지 효과라고 부르며 브랜드는 자신이 속한 카테고리의 긍정적 대표성을 선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를 학문적으로 지각된 위험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성능이 떨어질까봐 느끼는 기능적 위험, 돈을 낭비할까봐 걱정하는 재무적 위험, 그리고 남들에게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워하는 사회적 위험이 대표적입니다. 무명 브랜드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이 거대한 위험들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브랜드는 바로 이 불안의 수치를 극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돕습니다.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칠까 두려운 신체적 위험, 자아 이미지와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심리적 위험, 그리고 교환이나 수리에 드는 시간 낭비를 걱정하는 시간적 위험까지 총 6차원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브랜드는 이 모든 위험에 대한 무형의 보험과 같습니다. 삼성이라면 AS가 확실하겠지, 풀무원이라면 깨끗하겠지 라는 믿음은 소비자가 복잡한 검증 절차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브랜드는 신호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시장에는 판매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소비자는 잘 모르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때 기업은 브랜드라는 신호를 발송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평판과 막대한 투자 규모는 소비자에게 우리는 당신을 속여서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기보다 브랜드 가치를 지켜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물고 싶다는 강력한 약속을 전달합니다. 브랜드는 신뢰를 사고 파는 거래의 증거입니다. 생물학의 핸디캡 원리는 브랜드 투자에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공작새가 화려한 꼬리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에너지를 쓰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업이 광고와 디자인에 쏟아붓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은 역설적으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만약 품질이 나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그 거대한 투자가 모두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이 비싼 약속을 보고 기업이 함부로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정리해 봅시다. 강력한 브랜드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닙니다.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을 받아도 소비자가 수긍하게 만드는 가격 프리미엄을 창출합니다. 또한 유통업체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때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린 브랜드라는 지름길은 어떤 물리적인 기술 장벽보다도 강력한 마케팅적 진입 장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자의 인지적 한계와 그 틈을 메워주는 브랜드의 역할을 공부했습니다. 브랜드 관리자의 진정한 사명은 소비자의 머릿속 미로에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선택의 등대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인지 비용을 낮추고 흔들리지 않는 품질로 위험을 제거하며 소비자의 삶에 의미 있는 정체성을 부여하십시오. 당신의 브랜드가 가장 믿을 만한 지름길이 될 때 시장은 당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것에 대하여 간단한 단답 문제와 사지선다형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